효강의 10번째 시간. 오늘은 그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는 경영 마인드가 필요했다는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그 어, 노경에 접어드신 부모를 간병을 하기 위해서는 뭐 효부, 며느리라든가 또는 어, 그 여자 자식이 그 친정 부모를 돌보는 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대부분 이제 뭐 돈 벌러 바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뒷전에 머무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 부모의 그 어떤 그 간병을 그 여자에게만 맡겨두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간병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뭐 어, 그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보면은 그 경영자 마인드, 사장 마인드가 필요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는 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화라든가 병 같은 거,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자식의 입장으로서 간병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의 그 경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라든가 노화가 있다면은 양방하고 한방을 어떻게 이제 취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병은 양방이 가장 적합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 노화에는 또 한방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뭐 수많은 약을 드셨는데 그걸 다 복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약국 순례가 거의 뭐 하루 일과나 다름이 없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셨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로 점점 이제 기억력을 잃어가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머니의 기억을 대신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방을 했지만은 이제 한방도 이제 같이 병행을 했는데, 한방은 좀 특별한 게 매번 병원에 가야 되지만, 이제 그 양방 같은 경우는 오라는 날짜에만 가면 되지만은 그 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저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침을 맞기 전에는 항상 이제 그 문진이라고 해서 용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태를 한의사한테 말을 하려면은 제가 늘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방을 그냥 뭐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그 남에게 맡겨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항상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 마인드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갔을 때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어, 그 이제 부모님을 갖다 간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의학 지식을 쌓는다든가, 또는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거를 이제 따가지고 간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냥 알아두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인드가 사실 그 사장 마인드가 아니라 그 대리 마인드입니다. 왜냐면 사장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잘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판단하듯이, 의사 선택을 해서 그 의사한테 그 고급적인 그 의학 지식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머니 간병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간병에 유리한 것, 또 뭐 요양보호소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어머니 간병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또 의사라고 해도 의학 지식만 필요한 거지, 그 의사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교회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간병은 모른다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사실 보면은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의료 지식이라든가 서비스는 구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보면은 그 용기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방식을 어머니 간병을 통해서 자기 용기라든가 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는 능력, 이런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거지, 사실 의료 지식은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경영과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력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만 맡겨두기 할 경우 나중에 체력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간병을 입으로 하게 됩니다.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체력적인 것도 역시 경영자한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계속 받쳐줘야만이 아주 즐겁고 건강하게 또 간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가 사실 간병에서 다 중요한 건데, 사실 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정신적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 어떤 그 인문학적 성찰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간병에서 그 인문학적 성찰이 중요하냐면은 간병을 남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한테 이렇게 자식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을 성찰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들, 이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로리 소모에 지나지 않고, 뭐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걸 뭐 간병인한테 다 잘할 수가 있는데 왜 자기가 한다고 그러냐,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효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거는 효라는 맥에 부모라는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 삶을 성찰하고 그다음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워지고 자기 노년의 삶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외할머니를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외할머니를 모셔서 항상 약수터를 다니시고 또 경로대학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할머니한테 뭐 숫자라든가 글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늘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그 어떤 노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외할머니한테 제공을 하셨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뭐 외할머니를 봉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더 깊은 거는 제가 보면은 그걸 통해서 어머니는 더 깊어지셨고 그 자신의 노년에 대한 삶을 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그 지혜로우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어머니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저 역시 되풀이하면서 어머니를 모셔다니면서 점점점 스케일 크게 자동차로 늘 사무실 문에서 늘 바깥 구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뭐 치매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고 사람 속에서 같이 지냈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상당히 추운 날 영하 10도 넘어도 저는 저 대형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인데 거기서 항상 늘 보행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도.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이 또 깊어지고 또 어머니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통해서 지금 돌이켜봐도 무척 자랑스럽고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 단순히 칼로리 소모에 지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런 인문학 성찰이 또 중요하고, 또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리더십, 그 간병에 있어서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 병환이 들고 노경에 이제 노경에 접었으면은 이것을 뭐 해결한다고 가족 회의를 해서 뭐 이렇게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그 평상시부터 외식할 때 뭐 가족 모임 장소 정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어떤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회의로 해서 뭐 그 부모님 봉양에 대해서 토의한다고 해봐야 결과적으로 가서는 뭐 저좀 뭐 서비스 좀 실버 센트라든가 뭐 요양원 어디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비교될 수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누군가 나서서 아 이건 내가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께서 뭐 어디 요양원 어머니를 보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그 얘기 내한테 더 하면 아버지부터 요양원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 때 다른 그 분들한테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는 그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간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자들한테만 맡겨서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간병이란 차원, 좁은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효라는 차원에서 넓게 봤을 때 뭐 이것은 그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 뭐 정신적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어떤 그 집안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 가지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하는 종합 예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그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살아온 어떤 모든 그런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교라는 그 유전적 그러니까 문화적 자산, 집안의 문화적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